셜록 홈즈의 사건집 중에서 사자의 갈기. 사자의 갈기는 아쉽게도 왓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이번 사건은 홈즈가 직접 기록했다는 거죠. 창백한 병사도 홈즈가 직접 기록한 단편이었는데 그때도 홈즈는 자신의 글재주에 대해 고백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뭔가 찔리는지 왓슨이 썼더라면 더 드라마틱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홈즈가 직접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가 멀리 이사를 와서 왓슨이 아주 가끔 주말에만 홈즈를 만나러 왔기 때문이죠. 아마 가끔만 찾아오는 왓슨에게 약간 섭섭한 마음을 넌지시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왓슨이 옆에 없어서였을까요? 사자의 갈기편에서는 홈즈가 사건 해결에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멀리 이사가서도 멋지게 사건을 해결한 홈즈의 이야기 들려줄게요. 그건 내 오랜 탐정 생활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난해하고 특이한 사건이었다. 그것도 내 집 앞에서 일어났으니 말이다. 나는 은퇴해서 서식주의 작은 집으로 이사해 우울하고 음침한 런던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고대하던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내 오랜 친구 왓슨과는 그가 가끔 주말에 내려올 때나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이 사건은 내가 직접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왓슨이 있었다면 이 놀라운 사건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뒀다고 멋지게 써줬을 텐데. 하지만 이런 사정으로 인해 글재주 없는 내가 사자갈기에 얽힌 미스터리를 어렵사리 풀어간 과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적을 수밖에. 그러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 집은 서식주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 영국 해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다. 이 지역의 해안선은 전부 깎아지른 듯한 백악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로 내려가는 하나뿐인 길은 길고 구불구불한 데다 가파르고 미끄러워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 길은 바닷물이 가득 들어오는 만조 때조차도 100m 남짓 물이 잠기지 않는 조약돌과 자갈이 가득 깔린 해변으로 여기저기 움푹 파인 곳에 물이 빠질 때마다 신선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자연이 만든 멋진 수영장이 생겨난다. 이 멋진 해변은 각 방향으로 수 킬로미터씩 뻗어 있고 풀워스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만 잠시 끊길 뿐이었다. 우리 집은 좀 고독했는데 집에는 나와 나이든 가정부 그리고 내가 기르는 벌들이 전부다. 하지만 800m쯤 떨어진 곳에 헤럴드 스테커스트가 운영하는 유명한 게이블스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은 꽤 크고 다양한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활하면서 교육하는 곳이다. 스테커스는 젊었을 적에 유명한 조정선수였으며 박학다식한 학자로 내가 이곳에 오던 날부터 친해졌는데 이제는 저녁에 초대하지 않아도 불쑥 서로를 찾아갈 만큼 친한 사이가 됐다. 1907년 7월 심한 폭풍이 불어와 바다를 뒤흔들어 놓았다.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몰아쳤는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커다란 초호가 하나 생겨날 정도였다. 다음날 아침 바람이 잦아들고 모든 게 깨끗하게 씻겨나가 상쾌했다. 이렇게 선선하고 맑은 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나는 신선한 공기를 즐기기 위해 산책을 나섰다. 해변길과 가파른 절벽을 따라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헤럴드 스테커스트가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홈즈 씨. 밖에 나와 계실 줄 알았습니다. 수영하러 가시는군요. 이번에도 홈즈 씨의 추리에 당했네요. 그가 수영복으로 튀어나온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맥퍼스는 먼저 출발했으니 아마 저기쯤 있을 겁니다.
피츠로이 맥퍼스는 과학 선생으로 정직하고 착한 청년이었다. 그는 류마티스성 열병을 앓고 난 후 심장에 문제가 생겼지만 무리한 운동만 아니라면 어떤 운동이든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수영을 했는데 나도 수영을 좋아해서 그와 자주 어울렸다. 우리가 맥퍼슨을 본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길이 끝나는 절벽 가장자리 위로 그의 머리가 보였다.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는데 다음 순간 두 손을 치켜들더니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와 스테커스는 50m쯤을 뛰어가 쓰러져 있는 맥퍼슨을 똑바로 뉘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빛나던 두 눈이 푹 꺼지고 생기 넘치던 뺨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얼굴에 마지막 생명의 빛이 감돌았는데 그는 경고하듯 두세 마디를 중얼거렸다. 발음이 불분명해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마지막 비명인 듯 터져나온 말은 사자의 갈기였다.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바닥에서 몸을 반쯤 일으켜 팔을 허공으로 뻗더니 다시 옆으로 쓰러졌다. 그렇게 그는 죽었다. 내 친구 스테커스트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온몸이 굳어졌지만 알다시피 나는 이런 상황에 모든 감각을 동원해 대처할 수 있었다. 또 그래야만 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으니까. 맥퍼스는 버버리 코트에 바지만 입은 채 신발끈도 묶지 않은 상태였다. 쓰러지면서 코트가 벗겨져 상체 부분이 드러났는데 우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깜짝 놀랐다. 그의 등에는 가느다란 철사 채찍으로 심하게 매질을 당한 사람처럼 검붉은 줄무늬 자국이 가득했다. 그 채찍이 얼마나 유연했는지 그의 등을 휘감으며 옆구리까지 길고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입술을 깨물어 그의 턱 아래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스테커스트는 멍하게 서 있었는데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우리를 스치더니 이안 머독이 우리 곁에 서 있었다. 머독은 수학 선생이었는데 키가 크고 피부는 검었으며 마른 체격이었다. 그는 너무나 과묵하고 쌀쌀맞아서 누구도 그의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는 평범한 삶에서 뚝 떨어져 추상적이고 고상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며 괴짜라고 불렀는데 사실 그에게는 기이하고 뭔가 이상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와 거무스름한 얼굴뿐만 아니라 가끔 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노를 터뜨렸는데 심지어 맥퍼슨의 작은 개가 귀찮게 군다며 강아지를 붙잡아 창문으로 내던진 적도 있었다. 그가 실력 있는 교사가 아니었다면 스테커스트는 그를 당장 해고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옆에 나타난 것이다. 강아지 사건으로 보건대 죽은 사람과의 사이에 큰 동정심이 없을 것 같았지만 눈앞의 상황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세상에, 이 가엾은 친구가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맥퍼슨과 함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전 오늘 아침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해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 게이블스에서 오는 길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빨리 브러스 경찰서로 가서 신고해 주십시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빠른 속도로 뛰어갔고 나는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스테커스트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넋이 빠져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연히 해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길 꼭대기에서는 해안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었는데 멀리 프로스 마을을 향해 움직이는 두세 명의 검은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천천히
길을 따라 내려갔다. 길은 부드러운 진흙이 많아 발자국의 흔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아래 위로 난 발자국 모두 똑같은 모양인 것으로 보아 이날 아침에 이곳을 오간 사람은 맥퍼슨 한 사람뿐인 것 같았다. 딱 한 군데 비탈 쪽에 손바닥 자국이 있었는데 이것은 맥퍼슨이 올라오다가 넘어진 자국이었다. 둥글게 패인 자국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여러 번 무릎으로 넘어지면서 생긴 자국이었다. 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 상당히 큰 석호가 새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맥퍼슨이 그 옆에서 웃옷을 벗었는지 바위 위에 수건이 놓여 있었는데 물기 없이 잘 개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았다. 주위 자갈밭을 여기저기 살펴보니 모래가 살짝 들어간 곳에 그의 신발 자국과 맨발 자국이 발견되었다. 이는 수영할 준비를 마쳤지만 수건의 상태로 보아 결국 그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은 명백해졌다. 이건 내가 지금껏 겪었던 사건들 못지않게 이상한 사건이었다. 그가 해변에 머문 것은 기껏해야 15분 남짓이었을 것이다. 스테커스트가 게이블스에서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그의 맨발 자국으로 보아 그는 수영을 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옷을 주워 입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입었는지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신발끈도 묶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기를 닦지 않고 서둘러 돌아가려 했다. 그가 계획을 바꾼 이유는 뭐였을까? 누군가 그에게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채찍질을 했고 그 고통을 참기 위해 입술을 악물었으며 마지막 기력을 다해 절벽까지 올라와 죽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했을까? 절벽 아래는 크고 작은 동굴이 여러 개 있었지만 태양이 낮게 떠 있어 동굴 안까지 빛이 비쳤기에 숨을 곳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변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범인이라 생각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맥퍼슨이 수영을 하려고 했던 넓은 석고는 바위 높이까지 파도가 들이쳐 그들과 맥퍼슨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바다에는 두세 척의 어선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데 어선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차차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조사해볼 것이 여럿 있었지만 명백한 결론을 이끌어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시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고 있었다. 스테커스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며 이안 모독은 마을 경찰 앤더슨과 막 도착해 있었다. 앤더슨은 커다란 체격에 붉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서식스 출신답게 동작이 느리고 과묵했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수첩에 기록한 다음 나를 자기 옆으로 슬쩍 끌어당겼다. 홈즈 씨께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일은 제가 처리하기엔 너무 큰 사건이고 잘못 처리했다간 루이스 경찰 본부에서 문책을 듣게 될 겁니다. 나는 그에게 직속 상관과 의사를 부르게 하고 그들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며 주변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나서 쪼그리고 앉아 시신의 주머니를 살펴보았다. 거기엔 손수건과 커다란 칼 그리고 작은 접이식 명함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케이스 밖으로 종이 쪽지가 나와 있어 경찰에게 건네주었다. 종이에는 여성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그리 갈 테니 당신도 꼭 오세요. 모두. 장소와 시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연인들의 약속인 것 같았다. 경찰은 그 쪽지를 다시 명함 케이스에 넣고 다른 물건들과 함께 버버리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도움이 될 것이 없어 해변 아래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조언한 후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스테커스트가 한두 시간 후 찾아와서는 시신은 게이블스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몇 가지 심각하고 명확한 소식도 가져왔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절벽 아래 작은 동굴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맥퍼슨의 책상에 있는 서류들을 조사해보니 프로스에 사는 모두 벨라미 양과 주고받은 편지를 찾아냈고 시신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와 같은 필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편지를 모두 가져가서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맥퍼슨과 만나기로 했다는 것 외에는 이 사건과 그녀를 연관시킬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맥퍼슨이 간 곳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은 아닌 것 같더군요. 오늘 학생들이 맥퍼슨과 함께 가자하는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우연이었다고요. 스타거스트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생각에 잠겼다. 이안 모독이 학생들을 막았거든요. 아침 식사 전에 대수를 공부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그랬지만 지난 1년 동안 누구보다도 맥퍼슨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천성적으로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그랬군요.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일로 다툼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이미 화해했죠. 하지만 조금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아가씨를 조사해봐야겠군요. 모디 양을 아십니까?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최고 미인이니까요. 어딜 가도 주목받는 미인이죠. 맥퍼슨이 그녀에게 끌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까지 진행됐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죠? 그녀는 프로스의 모든 보트와 해변의 탈의실을 소유하고 있는 톰 벨라미의 딸입니다. 벨라미는 어부였는데 지금은 이 마을의 재력가가 됐죠. 그와 그의 아들 윌리엄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스로 가서 그들을 만나볼까요? 무슨 구실로 말입니까? 구실이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죽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학대하진 않았을 테니 분명 채찍을 휘두른 사람이 있었겠죠. 게다가 이 한적한 곳에서 아는 사람은 한정돼 있으니 모든 방향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분명 범인을 찾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목격한 비극만 아니었어도 백리향 향기가 가득한 길을 따라 산책하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었을 것이다. 프로스 마을은 반원형으로 움푹 들어간 지형이었는데 앞쪽에는 옛날식 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뒤에는 현대식 주택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스테커스튼이 나를 안내한 곳은 이 중 한 집이었다. 저기가 헤이븐이에요. 벨라미가 집에 붙인 이름이죠. 모퉁이에 탑이 있고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가난한 어부에서 저런 집까지 소유하게 됐으니 정말 저기 좀 보세요. 헤이븐의 정원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헝클어진 모습이었는데 바로 수학선생 이안 머독이었다. 잠시 후 우린 길 한가운데서 그와 마주쳤다. 머독 선생? 스테커스트가 부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호기심 많은 검은 눈으로 우리를 곁눈질하며 지나가려 하자 스테커스트 교장이 그를 불러세웠다. 여기서 뭐하고 있나? 저는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부하 직원일지 모르지만 제 사생활까지 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독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평소 같으면 참았겠지만 스테커스트는 아침에 벌어진 일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그만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답을 하다니 정말 무례하군요, 머독 씨. 교장 선생님의 질문도 무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그런 태도를 꾹 참아왔지만 더는 그냥 볼 수 없군요.
가능한 빨리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나마 게이블스에서 버티게 해준 유일한 친구를 잃었으니까요. 그는 성큼성큼 멀어져 갔고 스테커스트는 그의 뒷모습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정말 참을 수 없이 불쾌한 사람이야. 스테커스트가 분에 차 말했다. 그때 나는 머독이 범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모호했던 부분이 내 마음속에서 윤곽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벨라미를 만나보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으므로 스테커스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우린 그 집으로 향했다. 벨라미는 불타는 듯한 붉은 수염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얼굴이 머리카락처럼 빨개져 있었다. 아니요, 선생님. 자세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긴 내 아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는 거실 구석에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젊은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맥퍼슨 씨가 우리 딸 모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란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둘이 편지를 주고받을 순 있겠지만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겐 엄마가 없으니 우리가 딸의 유일한 보호자죠. 우린 결코... 그때 모디 양이 나타나자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어느 곳에 가든 그 자리를 빛나게 할 만큼 미인이었다. 이런 진귀한 꽃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나는 감정보다는 늘 이성이 앞섰기 때문에 여성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완벽한 이목구비와 섬세하고 맑은 피부, 밝은 모습을 보자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을 젊은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모드 양이 문을 열고 들어와 눈을 커다랗게 뜨고 격앙된 얼굴로 헤로드 스테커스트 앞에 섰다. 피츠로이가 죽었다는 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다른 신사가 와서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내 여동생이 이런 문제에 개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젊은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이건 내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 그녀가 젊은 남자를 쏘아보며 말했다. 내일이니까 내 방식대로 하도록 놔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범죄가 일어났어.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 뭐든 해야지. 그녀는 스테커스트의 짧은 설명을 차분히 집중해서 들었는데 뛰어난 아름다움과 함께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완벽한 여자로 기억될 것이다. 스테너스트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이번엔 나를 쳐다보았다. 홈즈 선생님, 범인들을 찾아주세요. 그 범인들이 누구든 끝까지 선생님을 도와 찾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를 향해 반항하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여자의 직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범인들이라고 했는데 범인이 한 명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맥퍼슨 씨가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혼자서는 누구도 그분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와 둘이서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모두 이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녀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어떡하죠? 그녀가 난처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곧 사실이 밝혀질 테니 여기서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저는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고 싶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니 함께 공유할 수밖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에 대해 얘기했다. 그 쪽지는 법정에서 문제가 될 게 확실합니다. 쪽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숨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린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했어요. 하지만 연세가 많은 피츠로이 삼촌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의 결혼 사실을 알면 유산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비밀로 한 것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우리에게 왜 말하지 않았니? 벨라미 씨가 으르렁거렸다. 아버지가 조금만 너그러우셨어도 말했을 거예요. 나는 내 딸이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니는 꼴은 못 본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건 아버지의 그런 편견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드레스를 더듬어 구겨진 쪽지를 꺼냈다. 사랑하는 모두, 화요일 해가 지면 늘 만나던 해변으로 와요. 내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은 그때뿐이야. FM. 오늘이 화요일이었고 오늘 밤 그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나는 쪽지를 뒤집었다. 이건 우편으로 온 게 아니군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사하시는 일과는 관련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면 대답해드리죠.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모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었지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었다. 약혼자에게 숨은 적은 없었지만 그녀에게 구애한 한 사람이 여럿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이안 머독 씨도 그중 한 명이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렇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피츠로이의 관계를 안 다음부터는 달라졌죠. 이번에도 그 이상한 남자를 둘러싼 그림자는 좀 더 짙어졌다. 그의 이력을 조사하고 그의 방을 수색해봐야 했다. 스테커스트는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도 머독에 대한 의심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린 이 얽힌 사건의 실타래를 풀 한쪽 끝을 잡았기를 바라면서 헤이븐을 나왔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스테커스트는 비밀스럽게 수학 선생의 방을 수색했지만 역시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나 역시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해봤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 기록에 대해 읽은 독자라면 이토록 한계에 부딪힌 사건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대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 강아지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집 가정부가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작은 마을에서 그렇듯 입소문을 통해 소문을 알게 된 것이다. 선생님, 맥퍼슨 씨의 개가 참 불쌍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평소 그런 대화를 즐기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그녀의 이야기가 내 관심을 끌었다. 맥퍼슨 씨의 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주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퍼하다가 죽었다고 하네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얘기하는 거려. 주인이 죽은 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게이블스 학생 2명이 주인이 죽은 그 장소에 죽어있는 강아지를 발견했대요. 그 장소라는 말이 내 기억에 선명하게 새겨졌는데 이 사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개가 죽은 것은 아름답고 충실한 본능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장소라니? 왜 인적이 드문 해변이었어야 했을까? 강아지 역시 불타오르는 복수심에 희생될 가능성이 있었을까? 정말 그랬을까? 아직은 희미했지만 뭔가 마음속에 확신이 쌓여가고 있었다. 몇 분 후 나는 게이블스로가 서재에 있는 스테커스트에게 부탁해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2 학생, 서드버리와 블라운트를 불러달라고 했다. 네, 수영장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죽은 주인의 흔적을 따라갔나 봐요. 한 학생이 말했다. 나는 충실하고 작은 동물,
에어데일 테리어가 복도 매트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강아지의 몸은 뻣뻣하게 경직돼 있었고 눈은 돌출되어 있었으며 팔다리는 뒤틀려 있었는데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간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게이블스에서 나와 수영장까지 걸어갔다. 태양은 이미 가라앉았고 큰 절벽의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져 칙칙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은 황량했으며 머리 위에서 맴도는 바닷개 2마리를 빼면 생명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희미해져가는 빛 속에서 나는 주인의 수건이 놓여있는 바위 주변에 작은 강아지 발자국을 발견했다. 한참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내 주위의 그림자가 점점 어두워졌다.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도무지 손에 닿지 않는 악몽이 어떤 느낌인지 독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날 죽음의 장소 옆에 홀로 서 있으면서 내가 느낀 느낌이 딱 그랬다. 그리고 돌아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내가 오솔길의 정상에 막 올랐을 때였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을 수 없었던 그것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독자들은 알 것이다. 왓슨이 말했듯 나는 과학적 지식을 갖추진 못했지만 내 직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잡다한 지식은 보유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종류의 꾸러미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나 자신조차도 무엇이 있는지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모호하지만 그 안에 이 사건의 문제를 풀 방법이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터무니없고 믿기 어렵겠지만 가능성은 있었으니 그것을 확인해 봐야 했다. 나의 작은 집은 책으로 가득한 다락방이 있었는데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락방으로 들어가 1시간 동안 뒤진 끝에 마침내 초콜릿색과 은색으로 된 책 한 권을 찾아냈다. 나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펼쳤다. 솔직히 말하자면 무모한 짓 같았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내일을 간절히 기다리며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해꾼이 나타났다. 아침 일찍 차를 마시고 해변으로 나가려는데 서식스 경찰국의 바델 경감이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침착하고 사려 깊은 눈빛을 가진 황소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참으로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선생님에 대한 활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공식적인 방문이며 더 이상은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맥퍼슨 사건은 어려운 점이 많아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자를 체포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안 머독 씨 말입니까? 예,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작은 마을의 장점이죠. 수사망을 좁힐수록 그가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머독의 성격과 그 남자를 감싸는 듯한 미스터리를 말이다. 강아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과 과거 맥퍼슨과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 또한 맥퍼슨과 벨라미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개했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으며 머독이 곧 떠날 거라는 것을 빼면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놓친다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건장하고 차분한 경감은 마음이 몹시 괴로운 듯 했다. 당신의 추리에는 빈틈이 있군요. 범행 당일 아침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있었고 맥퍼슨이 나타나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 뒤쪽에서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 혼자서 자신만큼 강한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폭력을 가할 순 없죠.
마지막으로 그에게 가한 흉기가 뭔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말했다. 아주 유연하게 휘어지는 채찍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상처의 흔적을 살펴봤습니까? 물론이죠.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나는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더군요. 그게 뭡니까, 홈즈 선생님? 나는 책상으로 가서 확대된 사진을 꺼내왔다. 이건 내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처리가 정말 철저하시군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어깨에 난 상처를 보십시오.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처의 강도가 다릅니다. 여기 이 부분에는 피가 맺힌 자국이 있고 저기에도 하나, 여기 아래에도 비슷한 상처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은 아십니까? 알고 있지만 틀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흔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뜨겁게 달궈진 철망으로 내리친 게 아닐까요? 이 선명한 자국들은 철망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고요. 기발한 생각입니다. 어쩌면 작고 딱딱한 매듭이 달린 아주 뻣뻣한 9가닥의 채찍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홈즈 선생님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경감이 가지고 있는 증거론 머독 선생을 체포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사자의 갈기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있었죠. 혹시 이안이라는 이름이 라이언으로 잘못 들린 건 아닐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두 번째 단어가 머독과 비슷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거의 외치듯이 말했죠. 갈기라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달리 들릴 수 있는 단어는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진 밝힐 수 없습니다.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1시간? 아니,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요. 경감은 턱을 문지르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홈즈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혹시 낚싯배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벨라미와 그의 덩치 큰 아들입니까? 그들은 메퍼슨에게 다정하지 않았으니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죠. 아니요, 아닙니다. 경감이 뭐라 해도 준비될 때까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자, 경감님, 우린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정오에 여기서 다시 만나면 그때 이 사건을 마무리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복도를 걸어오는 소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안 모독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차림은 엉망이었으며 뼈만 남은 손은 의자를 꼭 쥐고 몸을 버티고 있었다. 브랜디! 브랜디! 그가 이렇게 외치더니 숨을 헐떡이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는데 그의 뒤를 따라 스테커스트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헐떡이는 모습으로 머독만큼이나 엉망인 상태로 들어왔다. 브랜디를 줘요! 그가 소리쳤다. 그 사람은 죽기 직전입니다. 간신히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는 여기로 오는 도중에 2번이나 기절했습니다. 내가 브랜디를 따라 머독에게 먹이자 그는 정신을 차리는 듯 한쪽 팔로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그 순간 코트가 벗겨지면서 그의 어깨가 드러났다. 제발 아펜이나 모르핀을 줘요. 이 끔찍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줘요. 경감과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머독의 어깨에는 맥퍼슨 죽음에서 나타난 붉은 그물망과 같은 핏자국이 나 있었다.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상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환자의 호흡이 멈추더니 얼굴이 검게 변하면서 그는 심장을 움켜쥐었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점점 더 많은 브랜디가 그의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갔고 마실 때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았다. 샐러드 오래 적신 탈지면을 상처에 올려주자 어느 정도 통증을 덜어주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의 머리가 쿠션 위로 무겁게 떨어졌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기절한 것이었다. 반쯤은 기절하고 반쯤은 잠든 상태였지만 적어도 고통에서는 벗어난 것 같았다. 그에게 질문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의 상태가 안정된 순간 스테커스트가 나를 돌아보며 속사포같이 질문을 쏟아냈다. 세상에, 어떻게 된 겁니까, 홈즈 선생? 대체 이게 뭡니까? 모독을 어디서 찾았죠? 해변 아래 불쌍한 맥퍼슨이 최후를 맞이한 곳이었습니다. 맥퍼슨처럼 심장이 약했다면 그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데리고 오면서 몇 번이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개불스로 가기엔 너무 멀어 이리로 온 거죠. 그가 해변에 있는 걸 봤습니까? 절벽 위를 걷고 있었는데 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머독은 물가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고 있었죠. 나는 뛰어내려가 그에게 옷을 걸쳐주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홈즈 선생, 제발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이곳에 내린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서 살겠습니까? 당신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스테커스트, 지금 나와 함께 가시죠. 그리고 경감님, 같이 갑시다. 살인자를 당신 손에 넘겨줄 수 있는지 알아보죠. 의식을 잃은 머독은 가정부에게 맡기고 우리 3명은 치명적인 석호로 내려갔다. 자갈 위에는 공격을 당한 남자가 남긴 수건과 옷가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물가를 따라 걸었고 2 사람은 내 뒤를 따라왔다. 수영장은 대부분 수심이 얕았지만 절벽 아래 해변이 움푹 들어간 곳은 1.2m에서 1.5m 정도로 깊었다. 이 부분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으로 헤엄쳐 오게 되었다. 나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며 깊은 곳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가장 깊고 고요한 웅덩이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나는 승리의 함성을 내질렀다. 키아네야, 키아네야. 저기 사자의 갈기를 보십시오. 내가 가리킨 이상한 물체는 정말 사자의 갈기에서 뜯어져 나온 뒤엉킨 덩어리 같아 보였다. 그 녀석은 1m 정도 깊이에 있는 바위 위에서 넘실거리고 있었는데 노란색 줄기 사이로 은빛 줄무늬가 물결치는 이상한 생명체였다. 그것은 팽창과 수축을 느리게 반복했다. 너는 충분히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니 이젠 끝장이야. 스테커스트, 날 도와줘요. 이 살인자를 완전히 해치웁시다. 녀석이 있는 바위 위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우린 그것을 바닷속으로 밀어넣었다. 엄청나게 첨벙거리는 소리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위는 웅덩이로 떨어졌다. 물결이 잠잠해지고 나서 들여다보니 정확히 그 녀석이 있던 바위 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란색 막이 펄럭이는 끝자락이 보이는 걸 보니 녀석이 깔린 게 분명했다. 그리고 곧이어 바위 아래에서 걸쭉한 기름 같은 찌꺼기들이 새어나와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 대체 이게 뭡니까? 경감이 소리쳤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건 서식스에 없어요. 서식스로 썬 천만다행이죠. 아마 남서풍으로 인해 이곳까지 왔을 겁니다. 2분 모두 우리 집으로 돌아가시죠.
녀석을 바다에서 만나 끔찍한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우리가 서재에 도착하자 머독은 앉아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멍한 상태였고 때때로 고통에 발작을 일으켰다. 그가 힘겹게 이야기하기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수영하러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엄청난 고통이 느껴져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왔다고 했다. 자,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작은 책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 책은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을 해결해 줬습니다. 유명한 자연관찰자 제이지 우드가 쓴 야외에서라는 책인데 우드는 이 사악한 생물을 만나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적어놨죠. 키아네아 카필라타는 그 악당의 이름인데 녀석에게 쏘이면 코브라에게 물린 것만큼이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여기 일부분을 읽어보죠. 수영을 하다가 가느다란 갈기와 같은 은색 종따발이 달린 둥글고 황색 막이 있는 커다란 섬유 덩어리를 본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서운 독침을 가진 기아네아 카필라타이기 때문이다. 이 사악한 녀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 사악한 녀석에 대해 정말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해안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 괴물을 만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녀석은 15m까지 투명한 섬유를 방사하는데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군요. 우드 자신은 멀리 있었는데도 상처가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닥의 섬유실이 내 피부에 옅은 주홍색 선 모양의 자국을 남겼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점과 농포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조그마한 점들은 빨갛게 달군 바늘이 신경을 관통하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고통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마치 심장에 총을 맞은 것처럼 쓰러졌는데 심장 박동이 멈추었다가 다시 뛰기를 6, 7번이나 반복하면서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오는 줄 알았다. 그는 좁고 잔잔한 웅덩이가 아니라 물결이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당했는데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얼굴이 창백해지고 쭈글쭈글해져서 본인이 자신도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는 브랜디를 한 병 다 마셨는데 그것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같더군요. 자, 이게 그 책입니다. 이 책을 빌려드리죠. 불쌍한 맥퍼슨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나의 무죄를 증명하겠군요. 이안 모독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홈즈 씨도 경감님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내 친구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면서 체포되기 직전 결백을 증명하게 됐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독 씨. 난 녀석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아침 일찍 해변에 나갔다면 당신이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홈즈 선생님? 나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편인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억하죠. 사자의 갈기라는 문구가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아까 생물의 묘사를 봤죠. 맥퍼스는 수면 위로 떠오른 녀석을 본 것 같았는데 우리에겐 녀석을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사자 갈기였던 겁니다. 그럼 적어도 제 혐의는 풀렸군요. 머독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벨라미 양을 사랑한 건 맞지만 그녀가 제 친구 맥퍼슨을 선택한 날부터 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녀를 행복하게 도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떨어져 그들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했어요. 종종 전 그들의 편지를 전해줬는데 그건 그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녀는 제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맥퍼슨의 죽음을 가장 먼저 전해주려 했던 것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갑작스럽고 무례하게 그의 죽음을 알려서 그녀가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녀가 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또한 홈즈 선생님이 저를 의심하실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이제 괜찮다면 전 게이블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침대가 그립네요. 스테커스트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모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 모두. 과거는 용서하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스테커스트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며 그의 팔짱을 끼고 나갔다. 경감은 황소처럼 동그란 눈으로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와, 해내셨군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는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칭찬을 인정하는 것은 나 자신의 수준을 낮추는 꼴이었으니까. 추리가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죠. 시신이 물속에서 발견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건이 문제였죠. 물기 없는 수건을 보고 그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다 생물에게 공격을 당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감님, 나는 종종 경찰들을 놀리곤 했는데 그 벌로 키아네아 카필라타라는 놈이 경찰 대신 나에게 복수를 할 뻔했네요.